지금의 상황은 대남 공작에 일환으로서 북한 통정부의 지령을 받아서 간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난수방송을 통해서 27호 탐사대원 수학 복습과제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은 지금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을 임명한 것이 바로 그 수학 복습과제에 의한 지령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새누리당 당원이기 전에 애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당원들이 침묵하는 다수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0일 전투를 통해서 12월 15일까지 모든 남침 공격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남침 공격으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D-Day가 바로 17일이었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 150만 애국 국민들이 서울 광화문을 수복해서 김정은이 깜짝 놀라서 공격을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 천국입니다. 간첩보다 더 간첩 같은 행동을 하고 남파 간첩이 남한에 침투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한 수 배우고 간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또한 대남 적화야욕의 혁명적 도구의 수단으로 전락했는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누리당 당사 맞은편에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부정하고 남한보다 북한이 더 살기 좋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체 발표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어떻게 만들어진 당입니까? 한나라당 전막당사에서 우리 당원들이 그 추운 겨울날 100원, 200원, 10원 풀빵 장사하면서 모은 돈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새누리당을 키워왔습니다. 새누리 당원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법적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 위에 떼법이 상위에 존재하는 비상식이 상식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정상적인 검찰이 아닙니다. 태블릿 PC 증거물도 없이 그래픽 포장만으로 온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지금도 태블릿 PC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증거물을 제시하라는 이유에 이제는 말을 바꿔서 태블릿 PC쯤은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손석희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로서 지금 대남 선전 선동의 적화야욕의 혁명적 도구의 수단으로 대한민국 방송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들이 언론을 장악해서 언론 커넥션으로 대한민국 적화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남한의 소위 말하는 진보단체, 즉 진보단체는 간첩보다 더 북한에 충성하는 그런 핵심 정보 세력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각계 각층을 장악을 해서 대한민국의 적재성을 부정하고 정부를 부정하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조금씩 먹어들어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부적으로는 적화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남침 땅굴이 모두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남침 땅굴로 2시간이면 대한민국 전국의 관공서는 인구기가 나서게 됩니다. 이러한 백척 간주의 대한민국의 전망을 결정하는 우리 새누리당 집권 야당이 국가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인사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새누리 당원들은 분노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 당원들은 맞서 싸울 것입니다. 대남 적화 야욕에 맞서 모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 저 종북 세력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수많은 국민들이 무관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 지금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누리 당원 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는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기를 대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느 하늘 아래 우리 새누리 당원들이 대한민국을 붕괴하려는 국제의 보고들을 방어하고 싸우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승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생방이야? 우리는 더 이상 정폭 세력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위 위원장 임명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재차 천명합니다. 우리 당원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누리 당원들은 지금 폭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새누리 당원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쫓아오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를 새누리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는지, 그 임명한 정우택 의원까지 적절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우리 새누리 당원들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물리적 압박수단을 총동원해서 새누리 당사를 폭파시켜서 주저앉혀 해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임명진 비대위원장 임명을 처리할 것을 재차 천명합니다. 그래야지만 영상 제가 보호를 하겠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처리하라! 처리하라! 국가 전책성이 모호한 임명진을 임명 처리하라! 처리하라! 우리 새누리 당원들은 지금 화가 나서 새누리 당사를
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왜? 우리 새누리당원이 바로 집권 여당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저 국회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불법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국회 입법 진행 중인 입법안이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루에 20개가 법안이 발의가 되면 쓸모있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중앙행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말도 되지 않는 입법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진행 중인 입법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국파 유공자들을 무시하고 가짜 유공자, 세월호 의사자, 그런 이상한 유공자들을 만들어서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지킨 이 대한민국을 홀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님의 급여를 중지한다, 병호를 추가한다,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법안들을 수십 개씩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군의 통수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제는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께서 인수인계를 받으셨습니다. 전시가 되면 국방부의 군지휘부가 대한민국의 통신을 통제하고 장악해서 원활한 전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의 독립기관을 두고 군사작전에 큰 피해를 끼칠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람들은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새누리가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아들, 딸들, 앞으로는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발로 뛰고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제 황골탈퇴를 해야 합니다. 혁명적 수준으로 황골탈퇴한다는 그런 말 한마디보다 임명진 비대위원장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바로 혁명적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국회에 앉아서 외부 일정이 많아서 바쁘다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사무실에 전화를 부재중으로 처리해놓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국회의 직원들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국민의 세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명입니까? 그러한 소중한 세금들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새누리 당원들이 나서서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임명진 임명을 첫 비대위원장 임명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안녕하세요. 야, 이게 진짜 한 400만 명 정도 오실 것 같은데, 이게 언론에서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언론에서는 한 100만 명 정도 오셨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비와 오시는데요.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새누리당도 문제지만은 지금 사실은 손석희나 JTBC 사장 같은 이런 언론들을 청문회에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와 같은 이야기를 청문회를 씌우자는 청문회에 불러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 아저씨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뭐 친박이고 비박이고 그걸 떠나서 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그리고 정우택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 소위 친박이라 그러면서 친박의 힘을 빌려서 이번에 나경원 의와 선거에서 승리를 한 사람이 정우택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는 몰라요. 지금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태극기 물결이 토요일 같은 주말만 되면은 강화문을 뒤엎어버려요. 강화문이가 시청이고. 그와 같으면 자유민주당이 들어오지 않나 봅니다. 양반들이. 그리고 특히가 그렇지 않습니까? 임명진이 같은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 사람이 옛날 무익한 목사의 제자라 그러고 사드를 찬성한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반대한다, 사드 배치 반대한다 그러고 북한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임명진 목사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태까지 고생을 해서 나가게 만들어난 비박들보다도 더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물론 사람이 300만 명밖에 오시지 않았지만은 300만 명밖에 오시지 않았지만은 여기 비록 이 정말 우리가 한 사람에 100명, 200명, 1000명 정도의 몫을 내가지고 여기 이 새누리당이고요. 이번에 쉽게 말하면은 새누리당 임명진이라는 분이 비대위원장 될 수 있게끔 이게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29일날 되면은요, 중앙상임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투표가. 그 사람들 동의를 얻어야만이 이 사람이 됩니다. 임명진이가. 임명이 돼. 지금은 아직까지는 비대위원장 후보일 뿐이지 비대위원장 자격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29일 날에는 될 수 있으면 아침부터 하려니까 사람들을 좀 많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오시라 그러고요. 29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29일 날 중앙 전국 상임위원들의 투표로서 이게 임명진을 결정하는 날이 29일 날입니다. 그러면 그날 많이 와서 임명진을 절대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수 없게끔 만들어야 할 게 우리들의 몫이고 우리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태극기하고 완전 반대인 사람 아닙니까? 임명진이라는 분은. 원래국감 새누리당이 다 안쪽이라는 말이죠. 새누리당 뭐 묻힌 거.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이야기를 방금 조금 전에 드리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자체가 JTBC라든지 대통령 그래 만든 게 친박인데 JTBC라든지 손석희 같은 사람을 분명히 국회 청문회에 불러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진태 위원 혼자만 말을 하지 그 위원 외에는 누가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원내대표로 계시는 분이 당 대표 권한 대행까지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우택 이 사람이 첫째는 제일 잘못된 거예요. 그럼 정우택 이 사람을 사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사퇴를 시킬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주 더러워요. 그러고 좋다 이겁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그와 같은 사실이라든지 그와 같은 임명을 할 것 같으면은 당원들이나 지금 날 추운 겨울날 발 동동 굴리면서 모인 100만 시민 태극기 물결에게 잠시라도 동일함으로 넣을 만한 그와 같은 일을 한 다음에 했으면은 임명 후보로 선정을 했으면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